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용진입니다. 점점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죠? 처음에도 이제 그린벨트를 강의해서 되게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지분이라든가 그런 거. 그럼 이제, 또 미불용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꼭 토지를 산다거나 아니면 중개를 한다거나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개발행 허가는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가요. 실무에서는 정말 공인중개사에서 배웠던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실제 실무하고 이론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은 진입로도 있고, 또 진입로하고 내가 어떤 그 본건지를 소유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 허가권자하고 세 명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뭐 도로만 다르고 나머지 두 개는 똑같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도로하고 본건지 소유는 같고 뭐 허가권자는 따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상황마다 경매가 나왔을 때, 그래서 도로가 경매가 나오든 본건지가 경매가 나오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각각 케이스마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뭐 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일단 제가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로가 지분일 경우라고 돼 있죠. 도로가 지분일 경우는 뭐 이 도로가 있으면 이 도로가 지분이라는 게 아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어떤 여기 개발행위가 부지예요. 개발행위가 부지고, 또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권자, 허가 명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허가 명의자가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업자일 수도 있고, 따르다는 얘기죠. 그죠? 건축업자일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그죠? 허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또 이제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도 큰 대로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다고 해요. 이게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도 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막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 참 복잡하게 생각해요. 어려워할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개발행위를 접하는 분들도 되게 헷갈리실 텐데, 이런 것까지 설명하자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경매로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가 경매로 많이 나오고, 뭐 단지 내에 있는, 아니면 뭐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 단지 안에 있는 도로가 경매로 나온 경우도 많고, 도로가 아닌 주택 부지, 임야인 주택 부지가 나오는 경우 되게 많고. 자, 이런 경우 각자 상황마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볼게요. 도로가 지분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개발 행위가 안 된 곳은 동의가 필요하고, 개발 행위가 된 곳은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게 이제 개발 행위를 받아서 여기에 이제 준공이 나고 사용성이 나고 준공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건축물 제한도 만들어지고, 어차피 여기는 이제 그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이 건물을 진 거니까 이 사용승낙서 받은 부지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것은 나중에 이제 옆에다가 건물을 질 때 동의가 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게 준공이 안 났다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이분은 이 도로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밑에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도로경매 정리해서 제가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개발하고 하는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있고, 자, 여기 부지를 개발하려면 도로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자, 이것이 A, 그다음에 이게 B입니다. 도로 소유자 B. 소유자가 서로 틀리죠. 소유자가 서로 틀리고, 그런데 또 여기다 만에 하나 설상가상으로 이 건축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또 C예요. 자, 이런 경우는 되게 복잡해져요. 왜? 내가 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꼭 그 건축 허가를 맡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 허가권자가 건축업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대요. 투자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건축 허가권자가 시작하고 가정했을 때 자, 한번 상황 설명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경매로 나온 경우가 요걸 한번 짚어볼게요. 대상 부지와 도로 소유자와 개발의 허가자가 각각 다 다른 경우. 자, 이 사람도 A, B, C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절차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사례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또 실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좀 쉽게 이해 가잖아요. 뭐 이런 쪽으로 설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B예요. 도로 소유자 다 각기 다른 사람이라고 해요. 이 토지하고 틀립니다. 이 도로 소유자하고 이 본건지 소유자하고 틀린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물건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 사람이 A 그리고 여기에 이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C예요. 자, 그러면 A, B, C라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도로가 이 B 소유의 토지가 B 토지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이 도로는 사용 승낙을 받은 거잖아요. 사용 승낙을 받은 본건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매가 딱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이 본건지 소유자 A나 C가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이 토지 소유자 B에 다시 또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이게 관건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한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내가 사용 승낙을 받은 이 B라는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요걸 해서 뭐 D라는 사람이 받았어. 그러면 이런 경우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이 건물을 완공할 수 있을지, 준공할 수 있을지, 사용 승인까지 날 수 있을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준공검사를 받을 때, 이 D라는 낙찰자한테 다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나올 때 이 도로가, 이런 경우에는 이 도로를 낙찰받으면 대박일 수도 있죠. 진입로가 만약에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진입로가 이거밖에 다른 데로 개설할 수도 없고, 진입로가 오직 이 길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낙찰자는 대박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왜 다시 B라는 낙찰자 D라는 사람의 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제가 사용 승낙서를 받으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죠. 시청에 다시 뭐 받아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왜 시청에서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뭐가 근거가 있으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인데 아무 뜻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 낙찰자 D한테 여기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사용승인 검사 맡을 때 다시 받아오세요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근거 없는 행동은 안 하거든요. 그죠? 그분들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는지 보여드릴게요. 왜 다시 이 사람이 이걸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여기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났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시청에서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 자료, 경매 자료 273페이지 나와 있어요. 준공검사 해가지고 해당 개발행위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받아야 된다고 했죠. 국토교통부령이 뭐냐면 규칙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에 자, 어쩌고저쩌고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 그죠? 허가 내용대로 처음에 B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받았으면 B라는 사람은 그대로 사용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사용자가 조건이 변경이 생겼잖아요. D라는 사람으로 낙찰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의 사용 승인이 사용 승낙서가 다시 필요한 겁니다. 이해 가셨죠?
감사합니다.